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74명 발생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거죠. 자, 하지만 방역의 주요 지표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전파력이 센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어서 방역 당국 긴장의 끈을 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오접종 사례가 잇따르자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틀 연속이에요. 어제 발표된 확진자는 399, 오늘은 374명. 물론 주초라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수치만 보면 오랜만이라서 기분은 좋아요. 현재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어느 정도의 정체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요. 네. 우리가 두 가지 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늘리려는 힘이 있을 거고요. 감소시키려는 힘이 있을 텐데 늘리려는 힘은 변이 바이러스,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하신 게 될 거고요. 확진자를 감소시키는 힘은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될 겁니다. 근데 예. 그 두 개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백신 접종자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확진자를 감소시키려는 힘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7월 중순 정도가 되면 확진자가 거의 감소할 것이다. 예.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그동안 또 방역은 꼼꼼히 해야겠어요. 근데 지금 수치만 보면 확진자는 뭐 주초에 조금은 줄었지만 수치상으로도 줄은 그 뭐 감염 재생 지수라든가 그런 게 줄어 있나요, 지금? 어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 수 자체는 이제 뭐 계속해서 줄어드는 어떤 추세인 것으로는 보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일단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뭐 말씀드릴 때마다 이제 항상 이제 또 얘기가 됐던 지표인데 이를 다시 넘고 있어서 이를 넘는다고 하면은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는 국면인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좀 위험한 지표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선행 확진자의 접촉 비율 이게 이제 이 확진자가 발생한 비율 중에 선행 확진자를 접촉해서 확진된 비율이 이제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이건 역시 이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어떤 감염원이라든가 이런 무증상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지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감염력이 더 강한 어떤 그러한 감염 사례들이 같이 있는 것으로 또 보여서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연관돼서 감염 경로 불명 이 비율도 사실 거의 30%대를 이제 좀 위협하는 이런 수준의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까지 방역망 외에 이제 감염 사례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 사례들도 보면은 어떤 큰 규모의 집단 감염 사례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지만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의 감염 사례 이런 것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은 특히 또 우리의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조건들에 있는 그러한 어떤 사례들이 또 많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300명대의 확진자 숫자, 이 숫자는 상당히 기분이 좋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이 점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지표들입니다. 또 주시해야 하는 것이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인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현재 국내의 변이 바이러스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대전에서 금융기관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된 것으로 지금 2개의 검체를 조사한 결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쭉 말씀하셨듯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더해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제 주된 우세종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젊은 층 위주의 어떤 그러한 좀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공간들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나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고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또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는 것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결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그렇게 돼서 우리가 상당히 코로나19의 어떤 위협에 노출되기 전에 백신 접종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이러한 피해를 좀 어느 정도로 이제 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남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모로 거론되고 있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지금 백신의 효과 자체를 뭐 이렇게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백신 접종과 연관돼서는 크게 이제 좀 불안해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이제 좀 혼합돼 있는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좀 발생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해외에서 백신 접종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입국을 했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이런 이제 대상 국가들을 좀 정해서 이런 것들이 혜택을 주기로 하는 그런 조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주되게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영국이나 인도의 경우에는 이 지금 말씀드린 자가격리 면제를 이제 해주는 그런 국가에 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또 고려나 추가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논의들도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사례가 해외 사례인데요. 베트남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병원 직원 53명이 무더기로 확진이 됐는데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변이 바이러스를 의심해봐야 될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이런 돌파 감염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을 다 검토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백신 접종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 그다음에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바이러스가 유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 사례라는 건 언제나 모든 백신에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이 병원 안에서 유행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났더라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한 가지 사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백신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예. 지금 백신 접종률은 생각보다 빠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으려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근데 그래서 학교도 이제 3분의 2가 등교를 어제부터 하게 되고 경기장도 30% 관중 받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이르가 기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빠른 그 완화 조치인가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너무 시원하다 그런 분도 계실 텐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국민들께서 벌써 1년 반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네.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예. 저는 그래도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 우리나라 상황이 그대로 갈 경우에는 7월 정도는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예상 결과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 예상 결과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된다면 다양한 예상에서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결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2주, 3주 정도 조금만 더 늦게 시작을 하는 것이 나중에는 몇 달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서요. 예. 가급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2주, 3주 정도 조금만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적금이 돼서 돌아온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생각인 것 같아요. 1년 반 버텼으니까 한두 달 못 버티겠어라는 분도 계시고 1년 반 많이 버텼어 빨리 풀어줘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네, 이제 그런 이득이 당장 우리가 버티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힘듭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버티시기 힘드신 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조금만 시간을 벌면 나중에 훨씬 더 여유가 있을 거다. 예. 그리고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지만 네. 정말 실질적으로 감염 예방 효과라든지 집단 면역이 달성 가능한지는 아직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집단 면역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최대한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버텨주시라. 자, 백신 인센티브 정부가 많이 하면서 주위에 백신 맞고 싶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백신 인센티브라고 해서 백신 맞으면 마스크 아무 데서도 벗어도 돼. 아니면 뭐 체온 측정 난 맞았어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나 보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과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백신 예.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2주가 지나야 이제 항체가 맞죠. 형성이 되고 그래야 이제 뭐 면역이 생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이제 상식도 있고 그리고 백신 인센티브를 이제 좀 정부에서 이제 부여하는 것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백신 접종한 이후에 2주 후에 이제 이러한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1차 접종자도 1차 접종한 이후에 2주 후, 네. 이 접종 완료자도 그 2주 후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홍보가 많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본인이 이제 백신 접종을 맞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안심이 되고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민방위로서 이 지역을 지키는 민방위로서 얀센 백신을 이제 접종을 했는데 네네. 지난 주말에 했기 때문에 아직 2주는 안 됐죠. 하지만 벌써 좀 마음이 이렇게 맞아요. 좀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게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사례들이 예. 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제 그러한 실내에서 특히 이제 어떤 뭐 가게라든지 뭐 커피숍, 카페 이런 데서 이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좀 운영하시는 분이 와서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러한 경우에 좀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백신 접종의 인센티브에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연재해주는 그런 내용은 아예 있지 않습니다. 네네. 없고 단지 이제 1차 접종자에 한해서 7월부터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를 좀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은 인센티브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이것도 반드시 뭐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네네. 될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지만 예. 그래도 이제 불편한 경우에 벗어도 된다 이런 것인데 이것도 2주에야 적용이 되는 거고 7월에야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홍보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혹시나 이제 우려되는 것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예. 내가 백신을 맞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방역 수칙을 좀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가 없도록 되도록이면 백신을 맞은 분들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은 평소에도 좀 습관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예. 방역의 어떤 그러한 조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짚어봤었는데 그에 앞서서 일단 백신 접종 현황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백신 접종은 지금까지 1차 접종자가 이제 1,183만 명에 이르러서 접종률이 한 23%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이런 속도라고 한다면 사실 이번 주 중에 1차 접종이 누적 한 1,300만 명에 이제 좀 가까워질 것이고 달성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백신 수급이 좀 안정화되면서 하루에 이제 백신 접종이 가능한 어떤 그러한 인원수가 거의 뭐 70만 명까지 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봤거든요. 그러면 예. 지금 거의 1,200만 명 정도가 접종이 됐다라고 할 때 정말 힘을 내서 만약에 최대한 접종을 한다면 예. 오늘까지 뭐 1,30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일이나 꼭 뭐 내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 내에는 이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뭐랄까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해군 함정을 이용해서 순회 접종이 또 시작이 된 상황인데 네. 얀센 백신을 활용해서 예. 이렇게 좀 그동안 좀 돌보지 못했던 어떤 지역들의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30세 미만의 이제 경찰 등의 사회 필수 인력의 화이자 백신 접종 그리고 좀 상급 종합병원의 30세 미만의 이제 이러한 의료진들에 대한 모더나 접종 이런 것들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백신 수급의 문제만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예. 뭐 우리가 이 집단 면역을 위해서 좀 달성해야 되는 그런 목표 자체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상들이 좀 가능한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대로라면 1,300만 명 달성 예상 이번 주에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접종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속도라고 해야 할까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의 접종 속도는 예전에는 국민들께서 접종 속도가 너무 늦어서 굉장히 답답해하셨을 텐데요. 네. 지금은 충분히 접종 속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의 접종 상태는 두 가지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사망자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유행을 차단하는 것인데요. 코로나19의 사망자는 대부분 고연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주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00만 명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7월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중환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안심을 해도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두 번째 말씀드리는 백신의 효과 그러니까 감염 예방 효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집단 면역, 그리고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0%라는 목표를 정부가 제시를 했지만 네. 그 70%라는 접종률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행 확산이나 감염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아직까지는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5접종 사례가 요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잠시 후에 나중에 그 반응은 여쭤보겠고요. 일단 5접종 대구병원에서 백신을 넣어야 되는데 식염수를 놨다는 것 좀 얘기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군 대구병원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지금 이제 이게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원액에다가 식염수를 희석해서 이제 주사를 놔주게 되는 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병 6명에 대해서 백신 대신에 뭐 식염수를 놔줬다. 예. 이렇게 이 일부 일종의 폭로로 이렇게 나와서 이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있죠. 예. 그 군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소식들을 전해주는 예. 그런 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화이자 백신의 원액이 있는 그 병에다가 이제 좀 희석을 시킨 후에 네. 이것을 접종을 시켜준 다음에 이게 여전히 그러면 이제 소량 이제 백신이 남아있긴 하지만 희석된 상태의 백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다 다시 식염수를 넣어서 이게 원래 이제 원액이 들어있는 병으로 이제 오인을 해서 네. 그래서 희석을 2번 한 상태로 그러니까 소량의 백신은 있었겠죠 아무래도. 예, 예. 하지만은 뭐 이것이 어느 정도로 충분한 양인지는 알 수가 없는 이러한 백신을 이제 6명에 접종을 한 것으로 이제 사실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접종 대상자가 약 21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6명이 이렇게 5접종이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5접종이 된 6명을 분류해낼 수 있으면 예. 이 사람들만 다시 이제 재접종을 하면 되는 그쵸.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6명을 분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접종 대상자인 21명에 대해서 전부 다 재접종을 해라. 네. 그래도 사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조치를 했다는 것이고 예. 그게 이제 예. 부당하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21명에 대해서 다 재접종을 하기보다는 예. 원하는 사람을 또 접종해 주는 것으로 또 방침이 또 변경되었는지 이 중에 네. 10명이 또 재접종이 됐다고 해서 과연 군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어떤 전문성을 좀 기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예.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여러모로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21명 중에서 6명은 일단 백신보다 식염수 위주로 들어간 접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데 원하면 재접종 시켜줄게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원하는 사람만 재접종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전부 다 재접종하면 2번 맞는 사람도 있을 텐데 과다 복용 아닌 건지 그리고 우려도 있고 어떤 상황을 좀 지금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백신 접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대로 접종을 하면 되는데 예. 지금처럼 굉장히 이제 식염수 접종이라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일단 우리가 한번 5접종이 일어나게 되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는 재접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재접종을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접종 대상자들께서 가지시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재접종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재접종이 이제 재접종을 원하지 않으시면 접종 대상에서 빼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접종은 1차 접종 말고도 2차 접종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2차 접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1차 접종의 효과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우려하진 않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부스터 백신 접종도 하기 때문에 예. 1회 접종을 하더라도 다음에 추가 접종을 통해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회 접종을 하게 됐을 때 안전성에 더 문제가 없느냐에 예. 대한 그런 우려가 있으실 그럴 것 텐데요. 같아요.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저희가 2배 정도 용량을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이상 반응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5접종 사례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네. 이미 많은 접종을 한 나라들,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의 나라에서는 이런 5접종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보고 용량이 많이 들어간 사례들을 봤을 때는 이상 반응이 심각하게 나타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많이 걱정은 되시겠지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상 반응 관찰을 하면서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10분은 새로 맞았다고 하는데 21분 중에서 나머지 분들도 그러면 맞는 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겠어요? 저는 재접종을 하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아마 다들 주변에서 체감하시기에 접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3분기에는 나도 접종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3분기에 어떤 백신을 누가 어떻게 만든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 목요일쯤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좀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 산술적으로 9월 달까지 3분기 중에 9월 달까지 이제 3,600만 명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접종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접종한 대상자들 말고 남은 대상자들 중에 누구에게 접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예. 일단 그동안 이제 접종 대상자였지만 접종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신데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계획이 짜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3이나 재수생의 경우에 또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50대 접종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제 이렇게 우선 접종 대상자들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어떤 지적이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각각의 어떤 영역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우선 순위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우선 접종 대상자를 추가로 이제 직군들을 늘릴 것인지 등등을 좀 정리하고 논의하고 합의를 해서 17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좀 국민들에게 밝히겠다 이렇게 이 방역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우선 접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에는 좀 우선 접종 대상이 돼야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인 필요에 의한 접종이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 필요에 의한 접종입니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접종은 말 그대로 고위험군에 대해서 먼저 접종을 해드려서 사망의 위험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될 거고요. 사회적 접종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제 접종을 하는 것들인데 저는 아무래도 의학적인 필요에 의한 접종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코로나19의 사망 가능성은 50세 이상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의학적인 필요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 먼저 접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사회적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사회적 필요가 의학적 필요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학적 필요에서 놓치고 있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 5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좀 심각하게 있으신 분들은 또 사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필요에 의한 접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이 커지는 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접종이 있었고요. 근데 교사들이 30세 미만의 여성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과연 어떤 백신을 접종해 드리는 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고 예. 그다음에 사회적 필요에 의한 접종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너도 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직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접종의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학적인 기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까지 접종한 대상자들 말고 남은 대상자들 중에 누구에게 접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그동안 이제 접종 대상자였지만 접종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신데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계획이 짜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3이나 재수생의 경우에 또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50대 접종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제 이렇게 우선 접종 대상자들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어떤 지적이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각각의 어떤 영역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우선 순위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우선 접종 대상자를 추가로 이제 직군들을 늘릴 것인지 등등을 좀 정리하고 논의하고 합의를 해서 17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좀 국민들에게 밝히겠다 이렇게 이 방역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우선 접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에는 좀 우선 접종 대상이 돼야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인 필요에 의한 접종이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 필요에 의한 접종입니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접종은 말 그대로 고위험군에 대해서 먼저 접종을 해드려서 사망의 위험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될 거고요.
사회적 접종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제 접종을 하는 것들인데 저는 아무래도 의학적인 필요에 의한 접종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코로나19의 사망 가능성은 50세 이상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의학적인 필요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 먼저 접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사회적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사회적 필요가 의학적 필요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학적 필요에서 놓치고 있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 5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좀 심각하게 있으신 분들은 또 사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필요에 의한 접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이 커지는 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접종이 있었고요. 근데 교사들이 30세 미만의 여성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과연 어떤 백신을 접종해 드리는 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고 예. 그다음에 사회적 필요에 의한 접종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너도 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직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접종의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학적인 기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접종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평상시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 때는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제 이 백신을 사용하는 게 맞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파이자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미 FDA가 이제 해준 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좀 백신을 접종받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을 또다시 이제 긴급 사용 승인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내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FDA에서는 일단 새로운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면 정식 사용 승인을 받기까지는 아무래도 거쳐야 될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미 FDA가 백신을 어떻게 승인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참고해서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백신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좀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바백스하고 좀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뭐 협의를 해오거나 이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까지 포함해서 좀 그동안의 이 미국의 FDA 승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병렬적으로 예.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설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사항은 또 아닌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니라 정식 사용 승인을 요청한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정식 사용 승인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예. 근데 정말 팬데믹이 급한 상황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접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은 이미 백신 접종률이 성인 접종률이 50% 이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지금 우리 백신 많이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으로 절차 밟아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